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서부터 부모님 때부터 하고, 부모님 때 이전에 그 외할머니 때 이제 그 먹고 살려고,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풍족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 문 닫아 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후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늦도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상수리.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거니까. 여름 다 지나고 나서 나오는 먹도토리라는 게 있어요. 먹도토리. 이게 도토리가 크고 이게 갈라지는데, 그거는 뭐 이런 도토리에 비해서 약간 그 녹말도 많이 덜 나오고, 그 맛도 약간 좀 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시는 제 고객분들은 다 자기가 산에서 아니면 자기 주변 사시는 주변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주워서 다 물로 깨끗이 일단은 씻어요. 씻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물기를 어느 정도 말려 가지고 갖고 오시거든요. 이게 맷돌이라는 기계인데, 이제 도토리를 가져오면 세척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물하고 도토리와 같이 넣게 되면 그 아주 미세하게 갈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고운 자루에다가 담아서 묶어서 양쪽에 탈수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그 물하고 같이 놓고 이제 세탁기 마냥 돌아가면 그 도토리 안에 들어있는 녹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하고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주 고운 그 체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여과를 또 거쳐서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서 물하고 녹말하고가 분리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안 불려요.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그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 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제, 우리 아저씨가 주워와서 저 해봤지. 그래가지고 묵을 쏘았는데 저기 홍은이 아줌니가 묵밥이나 쏘. 묵밥을 어떻게 쏘느냐니까 웃어 죽는데서 나는 묵하고 한장 쏘는 건 밥을 안 하고 줄 알았어. 묵은 내가 쏘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갖고서는 맛있는 저기에서 타가지고 밥을 말아 먹는 건데 그랬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가을 겨울에 아주 뭐 여름에 한 거는 밥을 말아 먹으면 무조건이란 게 밥이 더 맛있어. 공장으로 이제 소금을 해서 무슨 맛이 있어. 직관적으로 오이네 국이 넓은 김치나 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장사꾼이 묵을 갖고 다녀요. 이게 팔아.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그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개려움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그 허연 묵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북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져줘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져줘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져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져줘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 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 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럴 적에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벼보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지요.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 때문에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쏭쏭 쓸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놓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 만들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은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다 갖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쓸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별 양념 안 했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 거 그거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나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이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근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3호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3호 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때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걸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